그렇게 많이 나머지 중고는 일본 가면 충고가 일본으로 개정됐다대. 원래 동고가 그거 아니었나? 아니 원래 충렬이에요. 원래 충렬이었는데 한국만 그랬나? 통고로 가려고 하다가 통고에서 저희가 그 인원이 12% 거부했어요. 그래 엄마들이 거부를 해가지고 일본 못 가고 충고가 이제 냅석 받아갔던데 45초. 왜 12%나 거부를 할까요? 일본을 비행기 타니까 비행기가 제주항공 때문에 남자 비행기도 일본 가는 거 별로. 일단 비행기 타고 외국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데 나는 40살 돼서 처음으로 일본 가봤는데 좋더라고. 왜? 나 여행 많이 다녔다 왜 그러는데 국내도 좋은 데 얼마나 많은데 나 이거 왜? 왜 이래? 자체가 나와. 자 봅시다. 유형 13번 지난번에 또 복습 안 했으니까 까먹었겠지? 위치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서 x라고 많이 썼죠. 위치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 그랬고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하지 나이나? 위치를 미분하면 발음 공부를 하도 안 하셔. 어디 가서 프림 다닌다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나이나. 민규쌤 수업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민준아 오늘 컨디션 안 좋은 민준이 거짓말. 자 알고 사했어요. 거짓말. 여기 써봐. V잖아 V. V요. V가 뭔데? 인글리시. V가 뭔데? 이거야.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 벡터이 아니니까. 속도 맞죠? 아이씨, 눈깔 돌리기네, 씨. 그럼 쉽다. 재민아,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되지? 그렇지, 가속도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좀 응용을 한 거야. 앞에까지 문제들은 전부 다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속도를 미분한 가속도고 뭐 위치를 미분한 속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 유형이었고 얘는 좀 응용된 거 여기서부터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직선 궤도. 운동을 하는 것들은 항상 수직선 방향으로 한다 했습니다.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x다. 움직인 거리. 그래서 그 움직인 거리 x가 이렇게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됐다. 자, 열차가 제동을 건 후에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는데 정지했다. 정지했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위치는 지금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정지했다. 속도가 빵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럼 역으로 V가 빵이다. 속도가 빵이다 라고 하면은 정지했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을 수도 있다? 운동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V가 빵이다. 속도가 0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멈추든지 운동 방향을 순간적으로 바꾸는 위치든지 그래야 속도가 0이었어. 이런 거였죠. 던졌을 때, 내려올 때.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잠깐 멈췄다 다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 그래서 속도가 0이다라는 거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위치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제 거리랬죠. 거리가 위치. 저거를 미분시키면 이제 속도가 되는 거고 그럼 12-0.8t 되는 거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자. 이항시켜서 0.8t는 이제 12가 되고 0.8 자체가 5분의 4죠. 그럼 t는 12에다가 4분의 5 곱하면 15가 되나요? 그래서 15초 동안 지금 쭉 가다가 15초 딱 됐을 때 정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움직인 총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저 x에다가 이제 15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2 곱하기 이제 15 될 거고요. 0.4를 5분의 2로 바꿀게요. 15의 제곱. 그럼 15제곱을 15 쓰면 약분시키기 편하겠네. 그래서 12 곱하기 15는 얼마? 180인가? 그러면 이제 2, 3은 6, 6에다가 하면 90인가요? 그래서 따라서 총
90m만큼의 움직인 거리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이런 유형이고요, 전부 다. 자, 오른쪽 14번도 똑같은 유형이에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재민아, 머리 대국지 말하니까 앞에 다 봐. 자, 다 땡겨. 아, 다 땡겨. 어쩜 그렇게 말로 안 듣노? 자, 어째 다 집었네. 몇 년 지나면 네 뒤에 딱 머리끼도 묻어가지고 자국이 요렇게 나가지고 기름 묻어가지고 될라. 민주 벌써 생겼어. 고쟁이는 다 샀습니까? 응? 내가 이제 왜 니 또 JPG로 승부 보려고 찍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지. 할 게 많아요. 내일 갈 건데요. 알았어. 보자. 지면에서 처음 속도 20m/s로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쏘아 올린 로켓의 T초구의 높이를 h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수직 위로 올라갔으니까 직선 운동입니다. 자, 지금 h라는 그 높이는 20t-5t 제곱인 관계가 성립을 한다. 자,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이거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도 나오는 문제예요. 애들이 계속 요거 때문에 20m/s가 뭔가 추가로 뭘 해줘야 되나 싶은데 전혀 필요 없는 말입니다. 요 20이 요 20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전혀 쓸모없이 그냥 저 식만 잘 보면 되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최고 지점에 갔다라는 게 또 마찬가지죠.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V가 빵 멈추고 운동 방향 바꾸고 내려오기 때문에 얘가 지금 최고 지점이 됐을 때에도 또 마찬가지로 V가 제로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최고 높이다라는 거예요. 운동 방향을 바꿨을 때가 최고 높이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멈추고 다시 내려온다. 올라갔을 때 멈추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때 순간적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면서 V가 빵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가장 높이 올라간 지점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 높이가 이거니까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위치니까 저걸 또 미분하면 이렇게 속도가 될 거고요. 20-10t가 돼서 얘가 빵인 지점은 깔끔하게 그냥 t가 2. t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V가 빵인 지점이 나온다. 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그럼 2를 갖다 줬다가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2에다가 t 제곱하면 4가 돼서 40에다가 20 빼서 2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시간에 따른 위치, 시간 위치 그래프야.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인데 얘가 지금 2차 함수 형태거든요. 2차 함수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돼서 뿅 이런 그래프예요. 지금 20t니까 20t-5t 제곱이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5t로 묶어내주면 t-4가 돼가지고 4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봐도 사실은 최고 지점이라는 것 자체가 위치가 이 한가운데인 2라고 하는 지점에서 여기에 2를 집어넣어서 20입니다 라는 거는 그림으로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땅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거는 지금 얘기 못하니까 이렇게만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그럼 이제 시간 위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거는 뭐냐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많이 하거든요. 자, 속도라는 녀석은 부호가 존재하다 보니까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아까 속도 그래프는 이제 이런 식이었거든. 그래서 지금 이거는 1차 함수가 돼가지고 얘가 2라고 하는 지점에 절편을 가지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슉 내려가는 형태의 시간 속도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적분을 이미 배웠으니까, 적분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 녀석을 적분한 그래프가 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미분한 게 이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 V에서부터 요만큼 정적분이죠. 정적분. 이 정적분을 하면은 이 넓이가 결국 뭐가 돼버린 거냐면은 여기에 요 값이 된 거예요. 왜?
지금 부호가 플러스인 지점이잖아. 시간 속도에서 속도가 플러스인 지점일 때 양의 방향으로 쭉 가다가 그럼 여기 지금 음수인 지점들이잖아. 플러스 이게 얘 입장에서 얘는 도함수거든. 도함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니까 지금 최고 지점이라는 거는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높이의 최대값. 최대값 자체는 우리 항상 이렇게 했잖아. 이거 플러스 증가하다가 감소. 극대 지점이잖아. 극대. 2에서 극대입니다. 그래서 그 2에서 극대고 그 값이 20입니다인데 이 20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면적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쌤이 얘기를 했었죠. 도함수에서의 면적이 여기에서의 두 개의 y좌표의 차이다. 원래 함수의 y좌표 차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함수에서의 면적이 말 그대로 2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얘가 최고 높이가 20이다 라고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실제 좀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그래프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뒤에 바로 보시면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도 시간 속도 그래프거든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야. 아, 알았다. 민준이가 왜 그랬는지. 마치고 자습하기 싫어서 그랬구나. 아파서 집에 빨리 갈 거예요, 이러면서. 진짜. 진짜 할 거예요, 이 말이 아니고, 진짜 아파요, 이러네. 와. 아파도 할 건 해야지. 저 타이레놀 줄까? 안 먹었어? 몇 알만 더 먹으면 영영 안 먹어도 될 수도 있다. 자, 봅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 역병이 돌고 있다, 다들 지금부터 다시. 예. 바이러스들이 퍼지고 있다, 지금. 나도 갑자기 머리 아픈 것 같은데. 이건 너희들 쳐다봐서 내 머리 아프지. 볼 때마다 위장병과 두통을 달고 산 너희 때문에. 자, 시간 속도 그래프인데, 자, 속도부터 먼저 봅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가셔야 돼. 일단 부호를 보면은 요런 지금 부호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를 뭐라 불렀지? 속력이라 불렀어. 얘는 이제 스칼라 값이지. 방향이 없고 그냥 크기만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점점 속도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는 속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다 보니까 방향은 음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처음에 출발했어요. 자, A초는 점점 빨라지게 가고 있어. A초에서 B초까지 최고 속력이 B야.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가 원점이라고 치면 여기에서 B초까지 엄청 점점 빠르게 해서 B가 이렇게 됐어. B가 B초까지 됐어. 그럼 B에서 C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렇게 갈까요? 그대로 갈까요? 그대로 갑니다. 계속 마이너스잖아. 부호가 중요한 거라고, 시간 속도에서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단지 얘가 최고 속력이었고 여기서부터는 점점 속력을 줄이는 거야. 턴하려고. 언제 턴하는데? D 지점에서 턴하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A에서 처음 출발해서 A, B까지는 점점 빨라지다가 B부터 조금씩 느리게 가면서 C 돼가지고 더 느리게 가다가 D 되면서 딱 순간적으로 제로. 속도가 제로. 순간적으로 제로. 그럼 다시 이제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플러스 방향으로 쭉 다시 가는데 D에서부터 E까지 속력이 좀 늘어나는 거지. 그리고 E부터 G까지는 어떻게 가겠어? 등속도 운동 들어봤죠? 그냥 같은 속도로 쭉 가는 거야. 같은 속도 쭉 가다가 그러면 G에서부터 H는 어떻게 가는 거야? 또 틀어야 돼? 아니지. 속도를 줄이는 거야. 같은 방향 가는 대신에. 속도를 줄이면서 턴할 준비하는 거지. 그러다가 H에서 지금 어떻게 돼? 딱 멈추면서 순간적으로 다시 운동 방향을 바꾸면서 이렇게 점점점 빠른 속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떤 운동 상황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부호가 중요한 거야. 부호가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을 지금 정확히 구할 수는 없어요. 좌표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면적을 구할 수 있다면 이 밑에 면적이 위의 면적보다 더 크다. 밑에 면적이 위의 면적 더 크다. 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음의 방향으로 간 것만큼 했을 때 양의 방향으로 아무리 가더라도 원점을 지날 수가 없지. 만약에 이 면적이 이 면적보다 크다고 하면. 왜? 여기까지 다시 되돌아오니까. 근데 만약에 얘 면적이랑 똑같다 하면은 마이너스 왔다가 다시 원점 찍고 다시 되돌아가겠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 면적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야. 원점을 다시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는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시간 속도 그래프 가장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해놓고 나서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TA일 때 가속도는 음의 값이다. 자 TA일 때 요거네 그지? 이게 지금 시간 속도였어. 속도. 시간 속도인데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잖아. 그치.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 보면 돼. 접선의 기울기 있고 그냥 기울기지. 직선이니까. 그러면 가속도는 음의 값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도현아. 있지. 접선의 기울기 음수니까. D에서부터 E까지 보자. D에서부터 E까지는 속도가 증가한다. 속도 증가하는 거 맞다, 그지? 속력도 증가, 속도도 증가야. 플러스니까. 자, B에서부터 E까지. B에서부터 E까지야. B에서부터 E까지는 가속도는 일정하다. 기울기 일정하네요, 그죠? 가속도 일정. T가 F일 때, 요때 정지해 있다. 아니지, 뭐야? 등속도 운동이라서 가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그리고 0부터 I까지 해서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아까 했던 D 지점과 H 지점에서 두 번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6번은 이제 위치 그래프. 시간에 따른 위치. 위치 이꼴 좌표를 했습니다. 좌표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이제 이거는 위치니까 또 움직임을 상상을 해볼 거야. 자, 처음에 지금 원점을 출발하는 데거든. 그럼 또 여기가 원점이고 내가 여기를 양의 방향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A초까지는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A초까지 어떻게 가고 있을까? 좌표가 2라고 하는 지점을 향해 간다는 거야. 위치니까 지금. 그러면 가다가 2로 가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 점점 크다가 작아지면서 0이 되는 거지. 2인 순간. 접선의 기울기 0이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러면 여기 출발해서 좌표가 2라고 하는 지점까지 좌표가 2인 지점까지 왔어. 좌표가 2인 지점 왔는데 2인 순간 접선의 기울기 0이니까 속도 0이지. 다시 이제 B초일 때 내가 원점까지 온 거지. B초일 때 원점까지 온 거야. 그럼 B에서부터 다시 마이너스 좌표로 가고 있잖아. 마이너스 좌표로 가는데 이번에는 C초까지 가서 C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좌표까지 왔네. 그러다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 0이네. 턴 해가지고 다시 또 좌표 양수를 향해 가고 있죠. 그러다가 D초일 때 다시 원점 됐고요. 그냥 계속 그냥 가는 거지, 여기서. 쭉 가는 거.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그냥 이 Y 좌표가 총 움직인 거리라고. 여기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2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총 5만큼 거리를 움직였습니다. 거기서 또 쭉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Y좌표 자체가 위치니까 Y좌표들 차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돼버린다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기역 0부터 B까지 속도를 물어봤는데 속도는 A일 때 최대다. 맞습니까? 아까 속도는 이게 시간에 따른 위치니까 속도가 아니고 이건 위치를 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속도 구하려면 0이지, 그지? 운동 방향 바꾸는 지점이니까 빵입니다. 최대 아닙니다. 출발할 때가 최대인 거야. 속도 자체는 출발할 때 최대였고요. B였을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습니까? 아니지. A에서 운동 방향 바꾼 거지. 속도가 0인 거. 접선의 기울기 0인 지점. A하고 C에서 운동 방향 바꾸는 겁니다. 그냥 B는 지나가다가 원점을 지나간다. Y좌표 0이었으니까. 그냥 그 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갑자기 얘기하는 거냐면 기억 니은은 만약에 이게 위치가 아니고 속도 그래프였으면 그럼 이게 맞는 말이지. 속도 그래프였으면 속도가 2, 최대 2 나온 거고 그때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운동방향 바꾸는 거 맞고 속도였을 때 얘기하는 거야. 기억 니은은 위치 그래프가 아니고. 근데 위치였으니까 디귿 봅니다. C였을 때 속도는 빵이다. 맞네요. 그죠? C였을 때 지금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운동 방향을 바꿔서 다시 되돌아올 거니까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은 속도가 제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0부터 D까지 이렇게 돼 있을 때 C였을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맞지? 마이너스 3이라고 한 게 가장 멀었으니까 2보다는 3이 더 멀잖아. 마이너스 3이 그지? 그래서 리을도 맞다.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제 17번 유형. 요거는 이제 수학의 셈에도 똑같은 식으로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키가 1.8m인 사람이 있는데, 높이 3m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매초 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그림자 길이. 자, 이거는 닮음을 써서 간다 그랬거든, 닮음을. 자, 여기에서 닮은 비를 보면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그치, 1.8이니까 18대 30대고 6으로 나눠주면은 3대 5가 닮은 비가 되는 거죠. 3대 5. 그럼 여기 보이는 이거를 3, 여기가 5가 될 건데, 우리는 지금 뭘 알고 있냐면 매초 2m의 속도니까 t초가 지나가면 t초가 지나가면 이만큼의 길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2t 미터 퍼 초, 세크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근데 봐봐, 3대 5니까 얘가 3대 2였겠지. 그러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3t 미터 퍼 초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야 3대 5가 되는 거죠. 3대 5면 3대 2가 되니까 바로 그냥 3t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인데 그림자 길이 자체가 이거잖아. 그럼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그 길이를 어떻게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 3t 미분하면 그냥 3 해서 답은 4 간단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도 물어봤었냐면 우리 수학의 셈에서는 그림자 끝의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게 됐거든. 그림자 끝의 위치의 변화량. 그림자 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자 끝 위치. 좌표로 보면 OT라고 보면 되잖아, OT. 그림자 끝은 OT였으니까 이거의 변화율은 5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역병이 돌고 있네, 진짜. 응? 날이 좋다고? 뒤에 애들은 상태가 좋지 않다. 지금 다 병자들 지금. 바이러스 보균자들. 감기 바이러스든 수면 바이러스든 지금 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지금. 도윤아. 그래. 그제 엄마가 오셨는데, 학원에. 그러면 혹시 어머니 여러분이시니? 한 5명 되시나? 그래. 좀 궁금한 게 많으셔서 내가 좋게 얘기해 줄랬는데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 그 이후에
뭔 얘기 했는지. 자, 봅니다.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어쨌든 변화율. 지금 뭔가 바깥쪽 원의 넓이 변화율. 넓이 변화율. 아까는 길이 변화율이었거든. 길이 변화율이면은 그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서 미분하면 되고요. 넓이의 변화율이면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미분하면 되고요. 부피의 변화율이면 부피를 또 t에 대한 식으로 미분해서 나타내면 되고요. 그러니까 변화율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항상 미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화율 구해달라, 미분해달라. 자,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기는데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 길이가 자, 원이 이렇게 생기는데 점점 커지겠죠. 원이 이렇게 커지겠지. 원이 커지는데 가장 바깥쪽의 원의 반지름이 몇 초 10cm씩 길어진다라고 하면 얘를 10t cm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그지? 10t cm라고. 그럼 돌을 던진 지 2초 후에 2초니까는 이게 반지름이 20 됐을 때 넓이의 변화율.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니까 요 넓이 자체를 구해 주시면 우리가 원넓이 파이 r 제곱이니까 r 자리에 지금 10t 제곱 해서 100t 제곱 파이 라고 간단히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얘를 t에 대해서 미분만 시켜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200t 파이의 제곱센티미터라는 넓이 변화율을 가지는 거고 그때 2초 지난다 했으니까는 2초 지금 2를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400파이 제곱센티미터만큼의 변화율이 시간당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00이고요. 자, 유형 19번은 아까 얘기했던 부피에 대한 거, 부피. 반지름이 이미 2cm짜리인 구 모양의 고무풍선이 있는데 공기를 더 넣어가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5mm씩 늘어나고 있다. 자, 구 모양의 부피니까 우리가 구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의 r의 세제곱이죠. 그지? 구의 부피. 구의 건널비는 4 파이 r 제곱이죠. 요거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죠. 요거 r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거야. 그지? 건널비를 계속 쌓아서 적분시켜버리면은 부피가 되는 거야. r에 대해서 적분한 거야. 원넓이도 그거잖아. 원주는 원주 2파이 r, 원넓이는 파이 r 제곱, 미분, 적분. 다 요런 관계야. 신기하네. 그래, 뭐. 그때는 미분 적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던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피가 있는데 반지름이 2cm인데 지금 매초 0.5mm인데 단위가 지금 센티미터 단위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반지름을 갖다가 2 플러스 0.5t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2 플러스 0.5t. 아이고, 0.5t. 재미 목에다가 이제 완전 못을 박아놨는가 봐요. 하도 이제 안 자는 척 하려고 탁 목에 힘을 딱 이래가지고 목을 정확히 90도 맞춰놓고 딱 이대로 눈을 딱 그러고 눈이 작아서 아니 보고 있어요 이러면서 맨날 재미나. 눈 딱 힘을 주고 좀 미주 왜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병자 병자야 정신 차려야지. 힘을 내야지. 그래도 열이 난다고? 조끼를 벗어라 그럼. 아니 그럼 죽을 것 같아. 이게 겉은 추운데 안에가. 그래? 그럴 때는 찬물을 뒤집어 쓰러 가서. 자, 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4초 후에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를 집어 넣으면 얘가 4cm가 되긴 하는데, 자, 4cm일 때 어쨌든 4cm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이 부피를 자, 3분의 4 파이에서 요거를 이제 집어 넣어서 세제곱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직접 미분을 하자.
자, 요걸 미분하려면 겉미분, 속미분이라서 합상함수 미분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서술형에는 이걸 바로 미분하면 안 돼요. 전개시켜야 돼. 요거 세제곱에다가 3배 이거 제곱 이거 하는 거 있지, 그지? 이걸 2분의 1로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할 줄 아니까 그냥 바로 미분시키겠습니다. t에 대해서. 자, 3 나와서 4파이 해가지고 2 플러스 0.5t의 제곱이 되고, 속미분으로 미분하면 0.5, 2분의 1이 나와가지고, 얘가 2. 그래서 2파이에다가 2 플러스 0.5t의 제곱만큼이 우리가 부피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t에다 4를 집어넣어 주시면 2파이에다가 2 더하기 2의 제곱 그래서 4의 제곱 16이니까는 32파이 예, 부피니까 세제곱센티미터가 시간 초당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답은 4번. 자, 밑에 또 닮음을 이용하는 게 나오는데 상문제. 자, 지금 여기 원뿔 모양 그릇이 있는데 수면의 상승 속도가 9분의 20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끄어가지고 여기 이 부분이 9분의 20t입니다. 라는 소린 거예요. 9분의 20t. 근데 이게 6대 10이니까 3대 5거든. 3대 5가, 이게 3대 5가 되도록 이거 잡아가지고 부피 구해가지고 또 미분만 시켜주시면 부피의 변화량도 구해내실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따로 센 진도는 잠깐 쉬고요. 시험 대비하니까. 일단은 좀 쉬었다가 쌤 개인 질문 받는 시간 가진다 했죠. 앞부분부터 복습하시면서 개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세요.